총학생회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전자공학과 1사학번 홍창희. 남부학생회장 후보 전기 및 제어공학과 17학번 김선홍. 여부학생회장 조경학과 18학번 장수인. 총학생회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정보보호학과 1학번 문선필. 남부학생회장 후보 조선해양공학과 1학번 박영광. 여부학생회장 후보 체육학과 1학번 이지은. 각 정 후보자는 앞으로 나와 발언 순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2번 후보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정보부학과 1학번 문선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NUBS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심 가져주신 학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공과대학 학생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루고 싶었던 학우 여러분들이 학생회를 이용하여 학교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어려운 한 해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해소되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두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실습, IPP 기회 감소, 행정실과 사업단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이용하는 에너지밸리 사업단 버스 증차, 대불 캠퍼스 수강시간 조정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말씀을 경청하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변화의 시작일 거라 확신하고 이번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외침을 공감 총학생회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실력 있는 총학생회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목포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우 여러분들의 외침에 공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정보부학과 1학번 문선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남부총학생회장 후보 조선해양공학과 1학번 박영광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공과대학 문체국장을 맡아 공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우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을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학우님들의 환한 모습을 보고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소통의 중요성, 책임감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포대학교 학우로서 목포대학교 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우들의 입장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학우들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 측에 대변해 주면서 학우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임하며 나설 때 현명하고 진심으로 학우들을 공감하는 것이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목포대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인정받는 총학생회, 소통하는 총학생회, 신뢰받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학우 여러분들을 학교의 진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남부총학생회장 후보 박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여부총학생회장 후보 체육학과 19학번 이지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목포대학교 MUBS 방송국과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여러 학과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 대한 불편사항, 바라는 점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체육학과 총무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우분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학우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여부총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총학생회가 어떠한 단체여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학생회란 학우분들을 대변하며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단체,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3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우분들의 모든 것에 공감하겠습니다. 저의 기치는 공감입니다. 학우분들의 생각, 마음, 의견 등 모든 것에 공감하겠습니다. 셋째,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공감총학생회 여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정총학생회 남부총학생회장 후보 정기미 지역공학과 17학번 김선홍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청문회를 시청해주신 모든 학우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0학년도 파랑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을 맡으며 코로나19 여파 속 다사다난한 사회와 학교 속에서 학우들의 관심과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제 피부에 와왔던 것은 학생회에 대한 학우분들의 관심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을 모아 뜻으로 정이라는 기치 아래 목포대학교 모든 학우 여러분들의 정을 모아 학생들의 권리를 찾고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증진과 학생 권리를 위해 학교의 주인인 목포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회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학생 대표 기구입니다. 정이라는 기치와 함께 학우분들에게 다정하고 애정과 열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을 모아 뜻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정총학생회 남부총학생회장 후보 김선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정총학생회 여부총학생회장 후보 조경학과 18학번 장수인입니다. 저는 꾸준한 학과생활과 중심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을 열어 표현해 줄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소통 부재는 학생회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되짚는 것도 학생회의 역할입니다.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학 본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느끼며 전달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희 총학생회의 기치는 정입니다. 목포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저희의 정을 모아 하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정총학생회 여부총학생회장 후보 장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8대 정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홍창의입니다. 제가 총학생회 출마를 결심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곧 저의 기조가 되고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과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 개선, 출입문 QR코드 도입, 등록금 반환, 대학 본부의 문을 두드리며 이뤄낸 모든 것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학생들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문제에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여 해결하는 정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학생회 입후보자 공동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동질의는 총학생회의 교양 수준, 상식, 인성,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신문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내용이며 각 후보자들은 번갈아가며 총 2회 답하게 됩니다. 이때 답변 시간 역시 최대 1분 3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성별을 전환한 학우가 기숙사에 합격하여 논란이 된다면 총학생회가 취해야 하는 입장은 어떠하며 학내 논란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기호 2번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총학생회는 이 학생을 특정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합격한 학우는 여성으로 법적 성전환을 한 학생이고 그런 학생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학우들과 똑같이 대하면 되며 설사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그 학생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알아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한편 이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숙사에 합격한 학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 그에 적절히 응답하기 위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학내 구성원을 향해서도 어떤 학생이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숙명예대에 합격한 한 트랜스젠더를 두고 입학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결정을 한 그녀의 입학을 환영한다 라는 찬성 측 의견과 여성의 공간에 남이 침입한 것이며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반대 측 의견 등 이외에도 수많은 견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응원과 혐오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선 성전환 수술을 한 학우의 동의를 구한 뒤 SNS,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우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실 이용,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우 모집 등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수용해 성소수자 학우의 걱정과 학우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문계열의 입지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호 2번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시대의 과학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인문의 경우 그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에 따라 인문학적 입지는 경쟁자이며 동반자로서 그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자로서 그 이유는 먼저 인류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이 하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과학의 발전이 인간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들자면 인공인간, 인공지능의 발전, 유전자 조작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주지만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문계열의 입지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경쟁자로서 상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과학은 인문계열과 접목된 과학으로도 그 폭을 넓혀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2, 구글의 직원 중 6분의 5의 인원이 인문 전공 인정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인문이 과학과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호 1번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문계열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학 중심의 사업에 인문학적 관점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인문학이 더해져야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하이테크에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어느 시점을 넘으면 급속도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밀한 방정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부분을 인문학이 채워주기 때문에 기술은 인문학과 만났을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주도권은 10분간 유지되며 질문자의 질문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답변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주도권 시간이 종료된 경우 진행 중인 질문은 무효 처리되며 발언자의 발언권 또한 회수됩니다. 만약 질문 내용 중 비방성 내용이나 욕설 등이 존재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질문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답변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 선본 모두 주도권 토론이 종료되면 1분의 정비 시간을 가진 뒤 2분간 최종 발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테이블에 비치된 진행 방식과 규정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도권 순서는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2번이 먼저 가지게 됩니다. 기호 2번 입후보자는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청학생회장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풍부한 장학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풍부한 장학제도라고 하셨는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하고 장학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국립대학교의 특성상 장학금 제도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하지만 많은 학우분들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복잡한 장학금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총학에서 직접 나서서 예산을 따낸 후에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온 공약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팀의 예산을 요청을 지원을 마련하여서 학우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그 장학팀하고 협의되신 게 맞으실까요, 그러면? 네, 장학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쭤봤을 때 1차 추경 예산안부터 예산이 다른 불용 처리된 예산을 이제 장학팀에서 받아와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을 언제 협의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1월 말쯤에 협의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문을 해봤을 때 학직과와 장학팀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 찾아오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뭘 여쭤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네, 김일환 팀장님하고 같이 함께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성함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장학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따져서 장학팀이 요청을 한다면 추경 예산안에 편성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팀장님께서 그 풍부한 장학제도의 공약이 만약에 정청학생에서 진행이 된다면 장학팀장님께서는 다른 장학금이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이 무의미한 공약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장학제도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풍부한 장학제도를 새로운 지원을, 예산 지원을 마련해서 학우분들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장학금을 없애고 지금 학생들이 잘 받고 있는 예산을 없애서 진행하는 장학금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목포대학교 장학금 수혜 비율을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장학금 유형의 수혜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 장학금 비율이나 교내 장학금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국가 장학금 비율은 65%고 교내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수혜할 수 있는 학우분들이 많이 있는 건지 그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학금의 지원 마련은 총학생회에서 직접 지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학우분들이 신청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따집니다. 그 후에 기준표에 마련된 학우분들에게 그 지급을 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기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자취방 월세 제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실질적으로 타 대학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한양대에서 자취방 월세를 장학금 형식으로 제공한 적이 있고 이제 고려대에서 공무원 임대 운동을 해서 자체금 월세를 일부 반환의 부분이 있고 이제 연세대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에서 20% 할인 혜택 등등이 있었고 그 이번에 자취방 월세 제휴라는 공약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타 대학에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시위까지 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행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자취방 월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해 턱없이 비싼 자취방의 월세에 대한 학우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취방 제휴라는 공약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후문 자취방 80개 정도의 자취방 사장님들과 연락을 취해 본 결과 지금 현재 30개의 후문 자취방 제휴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휴를 만약 맺더라도 맺지 못한 자취방에 거주 중인 학우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이제 학우분들의 제휴를 맺기 때문에 이 제휴를 맺어주신 자취방도 있고 안 맺어주신 자취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맺어주신 자취방의 사장님들도 엄청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금전난을 겪고 있는 것을 사장님들도 다 직접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0만 원이라도 제휴를 맺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정말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어 원룸 퇴실 시에도 자체적 지원금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제휴 맺은 업체가 몇 곳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어 원룸 퇴실 시에도 자체적 지원금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제휴 맺은 업체가 몇 곳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휴를 맺은 자취방 제휴 리스트는 저희가 총 29개를 일단 제휴를 맺었으며 추가로 연락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네, 수강 신청 장바구니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장바구 시스템의 기능이 현재 하고 있는 모의 수강 신청과 기능이 같다는 걸 타 대학 사례와 정보 전산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름만 바꾸는 게 다인데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 장바구니는 모의 수강신청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의 수강신청은 듣고 싶은 과목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강신청 당일날은 따로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강신청 장바구니는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클릭 한 번으로 수강신청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모의 수강 신청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제가 모의 수강 신청을 해봤을 때는 그 모의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이 본 수강 신청 때 그대로 적용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전산원에서도 맞다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확실히 확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모의 수강신청은 클릭을 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수강신청 장바구니는 원클릭으로 한 번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어디와 협의하신 걸까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디와 협의하신 걸까요? 네, 덧붙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수강신청 관련해서 이제 전산 쪽인 줄 알고 전산원에 연락을 드렸는데 정보개발원에서 관련을 한다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수강신청 장바구니 시스템 도입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도입하려면 교무과의 프로세스랑 그리고 전산원이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의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수강 신청인데 이게 지금 이번 연도부터 준비를 하려면 학생회가 꾸려져서 빨리 상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근거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강신청 장바구니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놓치지 않고 모든 학우들이 모의 수강신청 때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강신청을 할 때 한 번에 클릭을 함으로써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수강신청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를 하는 수강신청 장바구니 시스템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지, 어떤 창구가 더 추가됐으면 좋을지, 삭제하는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여서 방향성을 잡을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원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개발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모의 수강 신청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도 그 교목과도 갔었고 전산원도 갔었고 방금 말씀하신 부서도 가보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예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산 부분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원한다면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호 1번 입후보자는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로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은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변화했을 때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 인식을 바꾸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저희 정책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책을 지금 이제 소통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정책을 내세운 다음에 학생들의 인식이 지금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바뀐 상황이에요. 이때 학생들에게 인식 변화를 끌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공약에 대한 거를 뭐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제 뭐 마인드를 물어보시는 건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학생으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을 내세울 거고 이제 지금의 공약들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임기를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를 하시면서 소통을 하실 건데 학우분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를 하였을 때 학우분들의 인식도 이제 같이 개선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25가지 공약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학생의 인식 개선에 제가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학우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 바뀐 후에 이제 인식 변화는 어떻게 시켜주실 것인가요? 정책이 바뀐 후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어떤 정책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한 상태라 그 부분이 제가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학생의 인식이 바뀌었을지 학우분들의 인식이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시도를 해봤을 때 학생의 인식 같은 부분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후에 정책을 다시 바꾸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는 후보자의 입장이고 아직 시도해본 게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부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총학생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것에 대해 여쭤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가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대학 회계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약집에 정책집에 들어가 있는 준비하신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모두 예산적인 부분이 준비된 정책인가요? 제가 답변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 저는 총학생회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뭐 정책, 예산, 뭐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예산 성과 예산금, 자체 예산, 평가 예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뭐 자세하게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예산에서 가능하다, 어떠한 예산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을 모두 들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나 지금 집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공약에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인지해서 학우분들에게 좋은 정책과 예산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좋은 공약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내 풋살장 잔디 교체라는 그 정확히 이 단어에 대한 공약이 확실하게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내 풋살장 잔디 교체 사용 예산은 얼마이며 공사 예정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사 예정 기간은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에 저희가 이뤄질 예정이고 또한 이제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여 이제 진행한 공약입니다. 교내 풋살장이 학생처의 소관인 거 아시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교내 주시죠. 풋살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학생처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내 풋살장이 소관인 학생처에 물어보니
잔디 교체가 아니라 주변에 노후된 펜스들을 교체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 수긍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면 이제 학우분들에게 잔디 교체라는 단어로 정책집으로 이제 공약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거짓 공약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거짓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학생처의 뭐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설과의 부분에서 학우분들이 풋살을 차는 데 있어서 안전상에 매일 노출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의 전화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이번 연도에 풋살장 이용이 이번에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용 판도나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가보고 시설 팀장님과 시설 이제 과장님과 같이 직접 풋살장을 가서 그 잔디가 파여져 있고 흙이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엄청 미끄러운 부분을 확인해서 시설과 팀장님이 정확히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시설과 팀장님께서 풋살장 잔디 교체를 확실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나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시설과에 어제 전화했을 때는 그 담당 부서가 학생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61-450-2008이라는 번호에 어떤 부서에 시설과 부서에서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 풋살장의 소관은 학생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과에서 확실하게 잔디 교체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신 게 확실한가요? 학생처를 먼저 찾아갔고요. 학생처를 찾아가서 그 학생 팀장님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팀장님과 시설과를 직접 같이 갔고 시설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설 팀장님과 시설 과장님과 풋살장을 직접 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그 부분에 사진도 찍어 가시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이제 다 와가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공사 예정 기간도 없는데 학교에서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된 사업을 이번 방학이나 내년 여름 방학 때 진행하는 건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 풋살장 잔디에 흙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나 미끄러움 정도가 좀 심한 부분만 부분 교체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잔디 교체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모두 예산적인 부분이 준비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산된 정부 준비된 게 아니라 말해서 허락을 받은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두 번째 질문에 잔디 교체도 예산적인 부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약들이 이행이 되려면 학교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었어야 됐고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학교에 있는 시설과나 이 마스터 플랜까지 다 들어갔었어야 이게 공약이 내년에 이행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공사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큰 거라서 2021년도에 반영되기가 엄청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방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우들이 선호하는 명사 선정 및 초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총학생의 예산으로 명사를 초청하는 것인가요? 일자리 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공약입니다. 일자리 센터면은 전에 취업지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업지원실에서는 취업 진로 부분의 명사만 초청이 가능하지 음악, 토크 콘서트, 정치, 철학 부분의 명사 초청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명사들에 대해서는 어디랑 연계하셨나요? 일자리 센터 이제 한치영 선생님과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명사적인 부분에서 뭐 분야까지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학우분들이 다양한 분야, 이런 분야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좋을지 같이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분야도 가능하고 저런 분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한 후에 추후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적인 부분에서 지금 취업지원센터에서 성과적인 부분이 좋다고 이번 연도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라 내년에 추가 예산 확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예산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호 2번 입후보자는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숙사 물품 구매 대행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품을 공동 구매의 경우 수령지가 한 곳으로 지정되는데 방문 수령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코로나 시에 어떻게 그 공동 물품 구매 항로를 제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물품 구매 대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숙사에 거주하신 학우분들은 필요 물품을 구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호원까지 내려와서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정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후에 대신 구매하여 직접 생활관 앞까지 전달해 드림으로써 기숙사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기숙사 운영 시스템 개선에서 전자레인지와 무인 택배함 파손이 될 경우의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않았을 시 필요를 원한다면은 학생들이 원한다는 거에 한해서 다시 구매를 해서 들여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숙사 행정실에 방문하였을 때 이번 연도에 예산적인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내년에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자레인지나 무인 택배함 등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협의가 되신 건지 궁금하고,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책임을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연도에 기숙사 예산이 엄청나게 준 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고, 이거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 불편해하는 부분이, 옛날에 전자레인지 사고가 있으셨던 건 알고 계신가요? 전자레인지가 사고가 있었고 지금 CCTV 있는 곳에만 전자레인지를 비치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1층으로만 와야 되는 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공약이라는 점 한번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공약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불가하다고 확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3번에 방문을 했는데 3번 다 불가하다고 확답을 받고 온 공약입니다. 그래서 왜 정총학생회 선거본부에게만 가능하다고 확답을 줬길래 이런 공약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여서. 저희가 지금 기숙사의 행정실에 가서 확답을 받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의 필요성을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선되면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서 학생들에게 어떤 시설물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전자기기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이제 총학생회 이렇게 역량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학우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자레인지와 무인 택배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면 이 정책집에 게시된 전자레인지와 무인 택배함은 무의미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후보자 3명만의 생각으로 이 공약을 넣진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도 많은 학우분들께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약집에 넣은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무인 택배함과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다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책과 학생의 인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갑자기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총학생회장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고 계시고 목소리가 적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정책집에 게시된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학우분들이 어째서 그 목소리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숙사에 사는 정말 많은 학우분들을 만났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여파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불만사항들도 매년 다른 상황이라서 작년과 처음 있었던 일이라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불만사항이 이번 연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택배를 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학사 운영 방안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데 없어진 거, 그리고 없었으니까 다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의견 중에 제일 큰 목소리가 무인 택배함과 그리고 전자레인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함 같은 부분은 지금 학생 식당까지 와서 직접 수령을 해 가고 있는데 물품이 관마다 이제 물품 수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우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줄 서서 이용하지 않는 밀집하지 않게 관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학우분들을 많이 만나셔서 전자레인지와 무인 택배함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학우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나 무인 택배함이 아닌 이제 빨래 줄과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학우들을 만났다는 뭐 저와 홍창희 후보자님이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그 말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래 줄에 대한 불만사항 부분보다는 분실물에 대한 불만사항을 좀 더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관련된 부분은 자물쇠 하거나 비밀번호를 거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 수요가 지금 기숙사 예산이 엄청 줄어들었는데 관별로 이거를 층마다 설치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현실성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목포대학교 학생 TF팀 신설 및 운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총학생회장 후보자님께서 37대 총학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때 인권특별대책위원회 특별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권특별대책위원회에 함께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구성원이 총학생회 국장 1명, 중앙운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TF팀의 의미가 없지 않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학생자치기구의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학과 학생회까지 총해서 약 단과대학 정부분들까지 해서 확대 운영위원회 분들로 보면 약 8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TF팀 구성은 1차 모집은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학우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직접 뽑아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학우분들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우선 먼저 모집을 먼저 하고 학우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라는 취지로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1차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집을 하고요. 2차로 단대운영위원회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모집까지 끝나고 인원 미달 시 3차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인원이 미달할 수 있는 일반 학우분들에게 공개 모집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약에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등록금은 이제 등록금 반환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을 해결하실 건지 궁금하고 반환의 문제라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한 학우분들의 학습권 침해 사유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만약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면 등록금 부분은 어떤 거를 회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제382회부터 코로나19 등 재난 관련 시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연도에 한번 그 학사를 겪어보셔서 아실 텐데 등록금 관련돼서도 충분히 국립대학교지만 저는 인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권이 침해가 됐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등록금 낸 만큼의 교육권을 받지 못했다. 이렇다면 대학본부에 충분히 요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면 학우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학우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등록금 대책 TF팀 신설을 하여서 대학본부에 문을 두드리고 대학본부에서 이를 학생들의 의견을 묵인할 시 기자회견까지 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학생회비 어디다 써 쇼미네 머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년 파랑 총학생회 공청회에 제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학생회비 내역 공개에 대한 차이점을 영수증 첨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영수증 첨부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총학생회 회계를 처음 해보면서 저희 사무국장님과 그 영수증을 사용을 했을 때 영수증을 그 대학 본부에 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수증을 다 지금 학생 지원과에 이미 다 내버린 상황이라서 1차로 할 때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여서 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영수증은 다 학생 지원과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학생회비 공개를 할 때는 이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주어질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모여 처리됩니다. 기호 1번 입후보자는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총학생회장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정책에 대해서 모두 실현이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 중에 전동 킥보드 100대 이상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총장 협의회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도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목포대학교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총장님께서 직접 그러셨는데 누구 허락을 받은 건가요? 그 부분은 학생지원과랑 이제 그 학생지원과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학생지원과보다 학생처장님과 목포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전에 가장 안전 문제가 가장 불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직구터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해요. 이제 배치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허락을 받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구터 업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100대를 배치해 주신다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해 직구터 이제 그런 이제 학우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이제 불거지거나 또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저희는 이제 직구터 어플에 보험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시 세 가지의 보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결함 사고의 배상의 대인과 두 번째 대물, 세 번째 사고 치료 방법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인은 전동 킥보드 하자로 이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또한 대물은 관리자가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우려한 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제 사고 치료비는 전동 킥보드 탑승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이제 탑승객이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 점을 보았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청계 파출소 협의를 하고 또한 학우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한 이제 그러한 미연의 사고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총장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총장님하고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상의 매뉴얼이 있고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인데 총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단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설득해서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교내에 킥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킥보드가 들어온 상황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 사고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상황이 뭐 저희가 안전적인 교육과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해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안전적인 부분에서 대체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 캠페인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학우분들이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까지 돼 있는 시점에서 난 부분이 건지 아닌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킥보드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킥보드를 이용한 학우가 크게 다쳤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그 배터리가 가열돼서 그 폭발하고 이런 사례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수조사나 이런 부분이나 업체랑도 다 협의를 할 거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동 킥보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을 때 점검도 꼼꼼하게 다 마칠 거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하신 거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검수조사를 이래 사용하였을 때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부분인데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이 킥보드가 사용됐을 때 사용된 이후에 바로 검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과 반납하는 절차에서도 이제 업체 쪽에서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시스템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킥보드를 총학생회에서 도입을 했는데 아까 부분입니다. 책임 부분인데 총학생의 책임이 방금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교육을 했고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총학생회가 킥보드를 도입한 학생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총학생회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킥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난 부분에 총학생의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개인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 저러한 사례들 그 부분을 인지한 후에 교육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연의 사고를 잘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도 들었고 하니까 킥보드 관련돼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무과 프로세스의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모의 수강 신청을 토대로 수강 인원을 확대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의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인원이 확대가 가능하며 그 확대가 가능한 강의실이 구비가 되나요? 지금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지금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수업은 강의실 인원수가 개선이 필요한데 강의실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뭐 수업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제 모의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 교무과에서 직접 그 모의 수강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1월달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럼 여부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띠는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학우분들의 의견을 그럼 학우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할 것인가요? 여부 총학생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띠 같은 경우에 학우분들이 원하는 모든 곳에 할 수 없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안전적으로 대리석 같은 부분에 미끄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내에는 지금 모두 논슬립이 적용이 돼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실내에는 지금 계단 논슬립이 적용이 돼 있어서 제외하고 목포대학교 모든 건물의 입구 계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 대리석이 노후된 부분에 계단은 총 724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옆에 폭을 봤을 때 2172m입니다. 이랬을 때 인터넷으로 제일 최저가로 찾아봤더니 2172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학우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이 모든 건물의 입구라고 한다면, 입구만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면 2172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서 띠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뭐 입구만이라도 해주시라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뭐 홍창희 후보자님이 그렇게 추측하신 거를 말고 그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모든 입구가 아까 말씀해주신 예산 2,070만 원 맞나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일 우선순위부터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 기후 악화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후 악화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전 캠페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안내를 될 예정이고 기후적인 문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를 잘 신경 써서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책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책 마련인 부분이라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 교육을 더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내 풋살장 잔디 교체, 그리고 전동 킥보드 100대 이상 비치,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한번 주어진 시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각 입후보자들은 정비 시간을 가지며 1분 후 최대 2분간 최종 발언을 진행합니다. 최종 발언의 진행 순서 역시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2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총학생회 정후보자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선거운동본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주신 NUBS 관계자분들,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외치는 2021년에 필요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정한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공감 총학생회 정후보 문성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은 최종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오프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학교가 학생을 위해 만들어졌지 학생이 학교를 위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으니까 꼭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각 입후보자들에게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각 입후보자들은 스텝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학생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이 이어서 두 후보자 모두 앞선 발언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 외곽에서 통학하려면 목포 터미널로 나가서 200번을 타야 하는데 적어도 수업 시간 1시간 30분 전에는 나와야 한다. 광주와 비슷한 시간임에도 광주는 거리 점수가 있지만 목포라는 이유로 거리 점수가 낮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기숙사 거리 점수 환산이나 이제 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모든 학우분들이 방금 질문을 주신 학우분이 있지만 모든 학우분들이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포 외곽버스 통학 1시간 30분, 광주 통학, 그리고 타지에 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게 기숙사에 방문하여 기숙사 사행정시가 협의하여 거리 점수나 이런 부분 확인해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에 있어서 외곽
통학버스 200번을 타고 1시간 30분 전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 불만사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기숙사의 거리점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포라서 거리점수가 낮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 부분인데 기숙사의 지금 거리점수와 그리고 성적점수를 환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포 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여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취업, 정책, 복지 등 다방면으로 학우분들을 위한 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공약 안에서도 특수한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특수한 학우, 장애인, 유학생 등을 위한 배려 제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장애 학우 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취업적인 부분이나 앞서 말씀드린 통학버스 그런 기타 등등 그리고 현재 사회과학대에서 시행했었던 그 높이 의자 이런 등등의 배려적인 부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사회과학대하고 이제 학생회 분들과 협의하여 그런 장애 학우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학우분들도 신경 쓸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나 복지 같은 공약도 많이 있지만 특수한 학우들, 장애인 학우분들에 대해서 이런 학우들이 어떻게 위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장애인 학우분들도 일반 학우들과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겪지 않게끔 그들이 느끼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공약에 대해 음주 후 이용에 관한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방안 여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동 킥보드를 이제 음주운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개정법이 이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제 개정이 된 후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음주를 한 사람이면 그분에 있어서 이제 벌칙금 3만 원,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음주 측정이 불응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가 됐어도 지금 현 법률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고 또한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또한 이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교통사고 낸 경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금고 5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통학버스 노선을 늘리고 다양한 배차 시간을 마련한다는 공약이 저번 선거 때와 같은 공약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이행이 안 된 공약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신 학우 본인께서 확인했을 때 내년에도 배차 시간 마련이나 노선을 늘리는 부분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수준이거나 줄어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불가능한 공약을 가져오신 건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랑총학생에서 진행했던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1,500명의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선과 배차 간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우분들의 고충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총학생회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하교하는 학우분들의 좌석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많은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의 배치와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공대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대에 많은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배치와 배분에 있어서 공과대학에 사람이 많다고 배분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각 호감 단대별로 몇 대씩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원수가 많다, 어디 단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총학생회에서 공개유세 때 공학용 계산기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1000대라는 구체적인 개수를 명시하셨습니다. 이 1000대가 어떻게 선정된 개수인지, 그리고 학우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네, 정총학생회에서 이번에 공학용 계산기 1000개 지급을 학우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공학용 계산기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시험 보는 기준에 맞추어서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를 하여서 1000개를 학우분들에게 지급을 할 것이고요. 충분히 매년 이제 총학생회에서 노트면 노트, USB면 USB 이런 부분을 많이 학우분들에게 지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들도 요즘 자격증 시험도 엄청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은 학우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공학용 계산기의 지급에 대해서 너무 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1000개 지급은 직접 지급이 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박계 제한 폐지에 대해서 학우들의 관리 통제가 가능한지, 기숙사에 학우들의 부모님들은 뭘 믿고 학교 기숙사에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24시간 시험 기간에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 소음 등 많은 불만이 토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기숙사 관리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외박계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숙사를 못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죄송한데 질문 한번. 외박계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학우들의 관리 통제가 가능한가요? 기숙사에 과연 들어오려고 할까요? 부모님들은 뭘 믿고 학교 기숙사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에 시험 기간에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 소음으로 많은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통금 시간과 외박계 제한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음 문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부모님이 어떻게 믿고 기숙사를 보내냐의 부분도 참 의아한 부분인 게, 일단은 학우분의 자유의사로 외박계를 쓰는 부분이고, 이게 학우분들을 위한 공약이지 학우분의 부모님을 위한 또 그런 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총학 기호 1번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 동아리 회관이 학생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한 장소에 모든 동아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한적 비대면으로 인해서 다 모이는 건 제한이 돼 있고 동아리 활성화에 3가지의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월에 SNS 및 교내 게시판 홍보, 동아리의 날 개설, 동아리의 축제가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위험성을 겪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동아리 활성화의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11개월 동안 동아리 활동이 불허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우분들께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최근에 총동아리에 연락을 해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잘 되고 있냐 한번 여쭤봤었더니, 총동아리 연합회의 입후보자가 3차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동아리의 회칙상 내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려면 부회장과 그리고 사무국장이 내년에 총동아리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아리에 대한 활성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학생회관이 이제 전면 폐지가 되면서 현재 플라자 60에 있는 대강당에 부스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 밀집에 대한 걱정인 것 같은데 학우분들께서 한 곳에 많이 모이지 않도록, 그리고 꼭 모여야 된다면 아크릴판을 마련을 총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학년 계산기 1000개의 선정하고 1000명의 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공학용 계산기 1000개 지급은 누구나 공학용 계산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